숫자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 읽는 법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체크하셔야 되고 5자리 자연수 또 체크해야 됩니다. 자릿수. 자, 이때 첫 번째 조건은 n이 홀수이다. 요거는 1의 자리에 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조건 때문에 생각을 이어갔을 때는 밑줄을 5개를 쳐봤을 때 끝이 1이냐 또는 끝이 3이냐에 따라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이냐 3이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줄 읽어보면은 각 자리 수의 곱은 짝수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읽혀야 될까? 짝수가 최소 하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읽혀야 됩니다. 한 개 이상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최소 한 개 이상이라고 읽었을 때 이들을 모두 세나요? 안 세나요? 안 씁니다. 안 세겠죠. 거꾸로 하겠죠. 자, 최소 한 개 이상의 반대말을 생각해야지. 짝수가 없는 걸 세서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사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1을 배치를 해놓고 여기 앞에는 중복이 허락되어 있으니까 중복순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자, 전체는 4의 4제곱개 나오시겠는데 이들 중에서 짝수가 없는 거는 여사건으로서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짝수를 그냥 제껴놓고 선택하시면은 2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뒤에다가 2의 4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앞에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해서 중복순열로 4의 4제곱 계산하셨겠는데 그 뒤에다가 여사건 똑같이 2의 4제곱 빼면서 끝납니다. 자,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256에다 16 빼면은 240 나오시겠죠. 밑에도 240이니까 둘이 더해서 그냥 480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이었고 넘어갑시다. 다음 2번 갑시다. 자, 원탁이 준비되어 있고요. 8개 의자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앉을 건데요. 3학년 학생은 어느 2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받았는데 그 대상이 3명 이상이다. 여사건을 풀 수 있다 없다? 어렵다 했었죠? 여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개념화 시켜놓은 차단벽을 좀 이용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3학년 학생들은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잠깐 나가 계시고 1, 2학년이나 먼저 앉아보자 이건데요. 1학년 학생은 또 이웃을 해야 되니까 원탁을 하나만 좀 새로 그립시다. 하나, 둘, 1학년 좀 붙어서 가볼게요. 1학년 A, 1학년 B 이웃에서 좀 붙어주시고 2학년 3명만 일단 들어오세요. 자, 2학년 3명 들어오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원순위를 돌리면서 해시 들어갑니다. 자, 주머니에 하나로 보게 될 테니까 4-1팩 걸었겠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주머니라는 도구를 쓰면 항상 자리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해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2학년도 이미 다 앉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앉는 순간 차단벽의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앉혀놓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3학년들 배치하면 끝나겠죠. 서로 다른 4가지 공간 중에서 3자리를 골라 배열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6, 2, 12에다가 24를 곱해서 정답은 28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단벽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다. 정답 5번 확인하시고 내려갑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2번 안 풀었죠? 아, 미안합니다. 2번도 빨리 풀고 하자. 자, 바로 위에 2번.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각 자리 수합이 4인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일단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또 문제 읽을 때 자릿수는 항상 체크를 하는 겁니다. 4자리라고 했고요. 자, 그때 합이 4인 자연수의 개수를 또 세라고 했어요. 선지를 보니까 충분히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도 잘 세야겠죠. 지금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숫자가 누구냐면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케이스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0을 안 쓰는 경우, 0을 1개 쓰는 경우, 0을 2개 쓰는 경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3개 쓰는 경우까지 한번 나눠볼게. 자, 0을 3개 쓴다는 경우는 0을 밑줄을 4개를 쳐놓고 0을 3개를 쓰면요. 여기에 오는 숫자가 지금 남은 게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합이 4가 될 수 없겠죠. 안 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냥 안 셉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했으니까 세지 말고 0이 없는 것부터 가봅시다. 자, 0이 없는 거는 어떻게 셀 것이냐. 0이 없으니까 1 또는 2 하겠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합이 4가 되려면 1이 4번 들어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0을 하나 가져왔다고 쳐보자.
0을 하나 넣어준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좀 어떻게 채워야 되냐 고민해 보시면은 2, 하나, 1, 2개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냥 2, 1, 1, 0을 들어왔다 쳤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야, 이거 같은 경우는 4자리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0이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세지 말아야겠고, 여사건으로 풀이를 들어가면 물론 직접 세도 되지만 전체 사건이 4팩을 2팩으로 하는 배열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0이라는 숫자를 맨 앞에 뒀다고 생각했을 때 3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3을 빼서 여기 총 9가지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1가지였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0을 2개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밑줄 4개 쳐놓고 일단 0을 2개를 껴줍니다. 그럼 남은 두 자리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이 2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들을 배열하는 거는 그냥 맨 앞에 2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2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3가지를 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다가 9에다가 1 더하시면 총 13가지가 될 수 있겠다. 결론 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케이스 분리가 좀 시작이 달라도 돼.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케이스 분리 해도 되고 그냥 여기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1111, 2110 이런 걸 먼저 구분해도 되니까 본인 좀 편한 대로 먼저 기준 잡고 나서 빠짐없이 세기만 해주면 된다. 자, 정답 10셋 확인하시고 다음 4번 내려갑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앞에 준비된 카드를 보면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자, 이 8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자, 나열이라는 글자 잘 읽으셔야 돼. 순서가 있다는 말이겠고, 왼쪽으로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 홀수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놓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밑줄 8개 빨리 그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배열할 거고, 홀수 번째 좀 체크를 할게요. 자, 1, 3, 5, 7번째 홀수 번째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홀수만 들어올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홀수를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1이 3개고, 3이 2개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뭔가 4개를 넣어야 되는 건데 5개가 있으니까 케이스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죠. 1, 1, 1, 3을 넣을 거냐 아니면 1, 1, 3, 3을 넣을 거냐 케이스를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 1, 1, 3이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1, 1, 1, 3을 배열을 하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4팩, 3팩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좀 다르게 1, 1, 3, 3을 배열한다고 쳤을 때는 일단 이 홀수 번째 계산이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조건을 이미 하나 쳤잖아, 그지? 그러면 남은 숫자를 꼭 확인해야 돼. 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여기 1을 3개 썼고 3을 하나 썼으면 남은 숫자는 지금 2, 3개에다가 3 하나 남았죠. 그럼 이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뭐 당연히 짝수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2, 4, 6, 8번째 자리에 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3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팩, 3팩 곱해준 마무리가 되겠고 여기도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1, 2개랑 3, 2개를 썼으니까 내가 남아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누구냐? 1 하나에 2, 3개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4팩, 3팩을 짝수 번째에 배열하게 될 테니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위에서는 16가지가 나오고 아래에서는 6 곱하기 4,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모두 다 세주면 40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4번 괜찮아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 갑시다. 자, 정의역에 2, 3, 4, 5, 6, 7, 공역에 1, 2, 3, 4, 5. 정의역이 지금 하나 더 많은 상황이고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에 x가 4의 약수이면 이런 거 읽으면 그냥 바로 풀어버리세요. 자, 4의 약수 몇 개 없으니까 옆에다 그냥 2, 4라고 써버려. 참고로 이렇게 1은 없습니다. 정의역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6의 약수라고 했을 때는 그냥 풀어서 봐야겠죠. 2, 3, 6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가에서도 걸리고 나에서도 걸리는 녀석은 F이잖아. 그러면은 이걸 좀 풀어서 봤을 때는 자, 가족권 풀어주면은 F2랑 F4 모두 2 이하라는 거고 얘도 풀어서 보면은 2, 3, 6에 대해서 F2와 F3과 F6 모두가 2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 풀어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을. 근데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 걸리는 F2는 2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F2는 2로 화살표 쏘세요 하면서 시작이 되겠죠. 정의역 2, 3, 4, 5, 6, 7에다가 공역 1, 2, 3, 4, 5 스탠바이 시키고 2는 2로 쏘세요 하면서 화살표 하나 날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 F4 따로 볼게요. F4는 2 이하여야 되니까
이 이하에 해당하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들어갑니다. F4의 경우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은 F3과 F6을 고려를 해봅시다. F3과 F6 모두 2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 이상이 지금 4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4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F3이 4가지고 이것도 F6이 4가지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곱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누구냐? 지금 3 처리됐고 6 처리됐고 4 처리됐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5랑 7이죠. 자, 이 F5랑 F7엔 조건 걸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아무데나 가세요라는 거지. 이 5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는 거니까 뒤에서 5 곱하기 5 처리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F5의 가지수, 얘 같은 경우는 F7이니까 자, 이것을 모두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에다 2 곱하니까 정답은 800까지 다 제출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함수 문제가 꼭 중복조합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야. 이렇게 뭔가 중복순열을 이용한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가나다 조건 걸리면은 이게 뭔가 말로써 나왔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말로 풀어버리면은 충분히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제였고 내려갑시다. 자,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자, 구슬도 좀 보자. 어디 보자. 빨간 구슬 1개,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5개가 있고요. 이 8개 구슬을 모두 다 나열할 건데 빨간 구슬 기준으로 뭐가 걸려 있습니다. 빨간 구슬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과 오른쪽에 있는 파란 구슬을 개수를 A, B라고 했을 때 A가 더 많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세라고 했는데 요거 빨리 써볼게요. 1, 0 될 수 있고 2, 0 될 수 있고 2, 1 될 수 있겠죠.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노란 구슬이 지금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3가지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 구슬을 기준으로 노란 구슬이 왼쪽에 하나 있는 경우와 2개 있는 경우는 나누고 그러면서 동시에 파란 구슬의 개수까지 정해주고 있죠. 파란 구슬이 0개, 0개인데 여기 파란 구슬이 하나잖아.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케이스 3개로 나눠봤다 쳤을 때 여기 1번 케이스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노란 구슬 하나가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 왼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나머지 하나의 노란 구슬은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 노란 구슬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게 1번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노란 구슬 처리는 끝났고 이제 남은 파란 구슬은 어디 있어야 되냐? 파란 구슬이 오른쪽에 0개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왼쪽에 파란 구슬이 5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5개가 여기에 있다. 왼쪽에 쳐줄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오른쪽에 파란 구슬이 0개라고 보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5개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여기는 오른쪽에 파란 구슬이 하나 있다고 봤으니까 남은 4개가 왼쪽에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적어주면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3가지를 세서 계산을 할 거고 이제 배열은 이쪽만 해주면 됩니다. 왼쪽만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은 이미 다 결정 났으니까. 자, 여기 갑니다. 6팩, 5팩. 여기도 계산해줍니다. 7팩, 5팩, 2팩. 여기는 4이니까 6팩, 4팩, 2팩이 되시겠죠. 위에서부터 계산해주면은 6가지 나오고, 여기는 42 나누기니까 21가지 나오고, 여기에는 30 나누기니까 15가지 나와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42가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좀 영문고는 별표를 쳐두자. 작년 기출에도 비슷한 발문이 하나 나왔었죠. 작년 기출이랑 좀 연결해서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번이었고요. 다음 7번 내려갑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는 문제 읽는 법도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고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서로 다른 종류의 상자에 넘길 건데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상자 A에 들어있는 것과 B에 들어있는 것의 합은 2다 라고 했죠. 요거 보고 바로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상자 4개가 있는데 2, 0일 수 있고 1,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자, 이번에도 케이스는 3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분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에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다.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빈 상자가 하나 있다라는 말이죠. 빈 상자가 하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케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빈 상자가 이미 결정돼 있다 이거지. 여기 빈 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야지. A 상자에 2개 넣어준 상황이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 줍시다. 앞에 서로 다른이라고 읽었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공일 때는 계산을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공 6개 중에서 2개를 A 상자에 먼저 넣는 게 6 곱하기 5겠죠 뭐. 다시 6C이겠죠. 6가지 중에 2개를 고른다. 그래서 A 상자에 넣어줍니다. 그럼 A 상자 이제 끝났지. B 상자도 끝났지. 확정이 됐지. 그럼 남은 공 4개는 여기 또는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함수로 이해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남은 공이 4개가 있고요. 여기엔 상자가 있죠. C 또는 D에 넣어줄 건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 함수가 몇 개 나오지? 16개 나오지. 근데 저기에 16을 다 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안 되지? 몰빵되는 게 있으니까. 아, 이게 몰빵되면요. 빈 상자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상수함수면 얘도 빈 상자가 되는 건데 몰빵되는 게 안 되니까 상수함수 2개를 빼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공 4개를 남김없이 배열하는 이쪽 경우가 2의 4제곱 빼기 2가 되겠다 해서 계산 마무리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 내려갑니다. 여기도 일단 배열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6개 중에 하나 A 주고 그럼 5개 중에 하나 남을 테니까 B 주세요. 요 계산이 앞에서 6 곱하기 5로 들어갑니다. 6P라고 써도 되고 6 곱하기 5라고 써도 되고. 자, 그러면 A 상자와 B 상자는 이미 끝났고 그럼 뒤에서 이제 빈 상자를 하나 고르셔야 되거든요. C가 빈 상자 할래? D가 빈 상자 안에 하나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고르는 거를 곱하기 2라고 쳐볼게. 자, 그럼 빈 상자 하나를 골랐지. 그럼 이제 A, B, C는 모두 확정난 게 맞네. 그지? A, B, C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그럼 남은 공 4개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남은 공 4개를 뒤에 몰빵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상 곱하기 1까지 써서 계산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마지막 케이스는 여전히 빈 상자 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아까 1번 케이스와 같이 6C로 시작을 해줍니다. 6개의 공 중에서 저기 2개를 넣을 거 고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계산이 들어가겠죠? 같은 논리에 의해서 뒤에 또 2의 4제곱에다가 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모두 더하면 정답이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은 15 곱하기 14 이거 2개 있으니까 2 쳐주고 60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420에다가 60 더하니까 총 480까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번 문제였고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스텝2 마지막 문제고요. 이게 원래 빈 접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 빈 접시가 어렵게 갔을 땐 쿠키를 담는 것까지 계산하는데 레벨 2랐을 땐 쿠키 담는 건 좀 뺐습니다. 자, 문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일단 정삼각형이 나온 거 좀 확인하시고 같은 종류 읽으셔야 돼요. 같은 종류. 일단 접시가 놓여있는 걸 보면 이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시작부터 원탁 문제로 잡고 들어가자는 거죠. 정삼각형의 탁자에다가 의자 6개를 배열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숫자는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6개가 준비가 됩니다. 자, 이 6개를 배열을 할 건데, 자, 발문 체크했어. 오케이. 원순열로 일단 시작하셨구나. 원순열 발문 한번 해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자, 첫 번째 건 보겠습니다. 각 접시에는 공을 1개씩 담는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각변에 놓인, 이거 좀 잘 읽으셔야 돼. 각변이라고 했죠. 각변. 각변에 놓인 2개의 접시에 담은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모두 짝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둘이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반대를 생각합시다. 짝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홀수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홀수끼리 이웃할 수 없다고 읽어야죠. 홀수끼리 이웃하면 곱이 홀수가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곱이 모두 짝수이다를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얘랑 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모서리는 아니야? 모서리는 아니지? 모서리가 아니라 각변이랬어, 앞에서. 그래서 단어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각변이라고 했으니까 각변의 주머니를 3개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 3개 묶고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들을 배열하자는 건데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짝이랑 홀이랑 짝꿍이 될 수밖에 없어. 짝홀, 짝꿍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짝을 만드는 상황 꽤 많이 나오잖아. 짝홀일 수도 있고 남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1대1 함수를 만든다 생각해서 생각을 가져가 주면요. 246과 135가 전부 다 새 커플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3패까지의 1대1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짓는 거, 파티를 만드는 것 자체가 6가지가 나오시겠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대1 함수라고 기록을 해두자. 주머니 3개에 짝콜 이거 짝 짓는 게 1대1 함수의 개수다. 3패까지 먼저 계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3패까지 조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원순열 돌리셔야겠죠. 자, 이렇게 정삼각형 원순열 돌리면서 주머니 3개 해제합니다. 3-1팩 원순열 해제했죠. 자, 주관식이면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이거 내가 알아도 틀려. 주머니를 썼으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주머니를 써서 항상 뭐 해야 돼? 자리 바꾸는 거. 내가 알아도 틀린다니까. 그래서 짝콜이 서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를 3번 더 치셔야 된다는 거야. 그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앞에 1대1 함수 가장 중요했고요. 6 곱하기 16이 되겠죠. 정답 처리해 주시면 96가지를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이었고 이제 레벨 3로 넘어갑시다. 자, 레벨 3에 1번 들어갑니다. 자, 현재 준비된 숫자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서로 다른 숫자 7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들을 원형으로 배열해서 원탁에 앉힐 건데 원수령 문제로 읽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한 2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도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조건을 걸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1부터 7까지라고 얘기한 숫자들을 일단 다 펼쳐 놔야 됩니다. 1, 2, 3, 4, 5, 6, 7 일단 이렇게 다 펼쳐보자. 얘들을 다 펼쳐놨을 때 그러니까 합이 6 이상이 안 되면 문제인 거잖아. 가장 걱정되는 친구가 누구죠? 합이 6이 안 될 것 같은 가장 걱정되는 친구 1이겠지. 가장 작은 수부터 주목을 해야 돼. 얘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옆에 있는 친구들 웬만해서는 6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막내니까 먼저 보자는 거고, 그럼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 양옆에 5가 있을 수 있잖아. 원수니까 1 옆에 올 수 있는 수는 5 또는 6 또는 7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이게 레벨 2랑의 좀 차이점이야. 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게 문제의 발문 속에 담겨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펼쳐보고 합이 6 이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을 해서 그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일단 숫자 1이 돼야겠다는 걸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의 양옆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 또는 6 또는 7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양옆이란 걸 왼쪽 또는 오른쪽 2개만 골라주면 되니까 자, 문제풀이의 시작은 일단 3C로 들어갈게요. 이 세 숫자 중에 2개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랑 6을 골랐다고 쳐보자. 5랑 6을 골랐으면은 자, 이제 원탁을 살짝 다시 그려보고 의자는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인데 여기 적당한 곳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1과 5와 6을 주머니로 묶었습니다. 자, 주머니 묶는 순간 뭐가 들어오셔야 돼? 2 곱하기죠. 묶고 바로 치세요. 묶고 자리 바꾸는 거 바로 치세요. 5랑 6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남은 숫자를 보자.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5랑 6을 골랐으니까 7, 4, 3, 2가 남았어. 자, 이제 남은 친구들만 좀 생각해봐. 남은 친구들 중에서 합이 6 이상이 안 되는 게 누구죠? 2, 3밖에 없겠지. 2, 3만 이제 주의하면 돼. 자, 그럼 그 다음 조건은 또 내가 스스로 읽어야 돼. 그 다음 조건은 뭐였냐면은 수 2와 3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읽게 됩니다.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가장 좋은 건 뭐다? 항상 차단벽이다. 차단벽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상이 2명이니까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는데 차단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2랑 3은 사이가 좀 안 좋으니까 일단 좀 나가 계시고 그럼 2랑 3 빼고 4랑 7이 있을 거 아니야. 2랑 3은 밖으로 빼두고 4, 7만 먼저 불러오자. 자, 주머니 위에 하나 뒀으니까 4자리, 7자리 하나 두고 이대로 돌릴게요. 이대로 원순위를 돌리면은 원순위를 해제하면서 3-1팩 들어옵니다. 자, 원순위가 이미 해제됐습니다. 이제 2랑 4를 입장시켜야겠죠.
이 사이사이 공간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뜨겠죠. 이 서로 다른 세 공간 중에서 두 공간을 골라서 2랑 4를 입장시키면 됩니다. 2랑 4를 입장시키면 여기서 풀이가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은 여기 안쪽 먼저 합시다. 4에다가 6, 24니까 24에다가 3 곱해서 정답 72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풀이 확인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차단벽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나중에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전체에다가 이웃하는 걸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벨 3 1번이었고요.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2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숫자 또 보시면은 2, 3, 4, 5, 6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5개의 숫자를 배열을 할 건데, 자, 나열이라는 단어 보면 또 동그라미 쳐야 돼.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 자, 나열 확인했습니다. 순서 있게 배열을 해줄 거고, 끝에 보니까 이제 홀수도 읽었습니다. 홀수는 생각하기 쉬운 편이죠. 끝에 있는 거 홀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홀수를 만들 건데, 자, 조건 좀 읽어볼게요. n이 홀수일 때라고 조건 받았지. 근데 홀수 몇 개 없잖아.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구체화 시켜놔. 이거 직접 빼서 말로 좀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홀수면은 3이랑 5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3은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3번 이상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자, 5도 마찬가지야. 5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을 할 거면은 5번 이상 골라서 가라 라는 말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조건도 읽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도 좀 구체화를 시킵시다. 2는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2분의 2, 한 번 이하 선택한다 라고 했네요. 좀 구체적이다. 자, 그 다음에 4는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2번 이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은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3번 이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숫자에 대한 조건을 전부 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편이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각각의 숫자에 걸린 조건들을 확인했으니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홀수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5개의 밑줄 중에서 맨 끝에 3으로 끝나거나 혹은 맨 끝에 5로 끝나는 걸로 두 가지 좀 나눠볼 수 있겠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쉬운 것부터 시작. 자, 맨 끝에 5가 들어왔어. 근데 5가 들어올 거면 몇 번 선택해야 돼? 5번 이상. 그러니까 5번 다 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55,555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확인했으면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3을 선택을 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끝에 3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3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선택했으면 3번 이상입니다. 자, 그럼 가만 보면 또 이제 3번 이상이라고 읽었을 때 여기 자리가 5개니까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3을 3번 쓸 거냐 아니면은 3을 4번 쓸 거냐 아니면은 3을 5번 쓸 거냐 이 케이스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3을 3번 썼다고 하면은 일단 뭐 3, 3개가 있으면 옆에다 좀 동시에 생각해보자. 3을 3번 썼으면요 일단 5를 고를 수 있어 없어? 5는 안 돼. 5는 5개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5는 없는 거야. 5는 안 되는 거고 그럼 5 말고 짝수들 있잖아. 2, 4, 6 2, 4, 6에 대해 생각해보자. 3을 3번 썼으면 짝수를 몇 개 골라야 된단 말이야? 두 번이죠. 2번. 여기까지 포함해서 3번이야. 괜찮아? 그럼 짝수를 2번 골라야 된다 옆에다 써보는 거 다 써두자. 그러면 여기도 짝수를 하나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뭐 3을 5번이면 얘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얘는 3, 3, 3, 3, 3이죠. 한 가지죠. 자, 그럼 이제 짝수를 2번 선택하는 경우를 조금만 더 구체화를 해봅시다. 자, 레벨 3가 쉽지 않습니다. 짝수 2개 고르는 거 한번 써볼게요. 이 짝수들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녀석이 누구죠? 2죠. 2는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할 거면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를 하나 썼을 때 좀 써볼게요. 짝수 2번 선택한 게 2,4 되겠고 2,6도 되겠죠. 혹은 4,6도 있겠죠.
근데 4랑 6은 두 번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옆에 또 써볼게요. 4,4도 되겠고 6,6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짝수 두 개 고르는 거였어. 고르는 것만 따지면은 3을 3번 고르고 나서 짝수 2번 얘를 좀 더 구체화시켰을 때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4랑 6,6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를 왜 나눠놨죠? 배열이 달라지니까. 배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 이건 같은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열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자. 그냥 구체화시키시면은 3, 3, 3, 2, 4를 배열을 하는 거잖아. 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계산 구체화시켜주면은 3 곱하기 3은 이거야. 이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배열이 5팩 나누기 3팩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들어간 거죠. 더하기. 자, 이번에는 4,4랑 6,6 배열 들어가야겠죠.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하고 나서 3, 3, 3, 4, 4일 테니까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 쳐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열 따라왔나요? 그럼 이게 3을 3번 선택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한 거죠. 얘를 여기서 계산한 거고 얘를 뒤에서 계산한 겁니다. 얘들 말고는 없으니까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3 곱하기 20이니까 60에다가 여기는 2 곱하기 10이니까 20 80에다가 80까지 일단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3을 3번 쓰는 경우에 대한 가지수였고요. 자, 내려와서 3을 4번 쓰는 가지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이번에 짝수를 하나 선택하는 거는 그냥 2, 4, 6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나는 거니까 3C1로 풀이를 시작을 하시고, 자, 3C1 중에 하나 고르셨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라고 해보자. 나열하는 거는 되게 쉽죠. 3을 4개를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3, 3, 3, 3, 2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나열이 5팩, 4팩이 됩니다. 자, 뒤에다가 5팩 나누기 4팩 걸어주면은 얘는 15가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자, 계산 끝났네요. 여기는 이미 한 가지 계산했고, 자, 다 더하겠습니다. 80 더하기 15 더하기 1 더하기 1까지 모두 다 더해주시면은 97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벨 3 2번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정보들 정리 하시고, 잠깐 뭐 덧셈을 잘못했나? 잠깐만. 3 곱하기 5팩 3팩이니까 60 4, 4, 3, 3, 3이니까 10, 20 잠깐만 나열했고 홀수 차였죠? 3, 3번 골랐고 짝수 2번 골랐고 5팩 3팩 걸었고 선지가 왜 60대지? 아, 땡큐. 자, 땡큐. 맨 끝에 아까 3 고정시켰죠? 그거 내가 생각 못했다. 여기에 3을 고정시키고 왔으니까 배열은 여기만 합시다, 여기만. 자, 배열은 여기 앞에 4개만 합니다. 자, 배열 여기만 좀 수정할게요. 앞에는 4팩, 2팩이 되겠죠? 여기도 앞에만 계산해 주면은 그냥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계산하시면은 12 곱하기 3, 36이겠고 여기에는 8가지니까 44. 여기에는 여기도 일단 배열 다시 합시다. 맨 끝에 3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들어왔으니까 2가 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한다. 곱하기 4로 들어가겠습니다. 3 곱하기 4, 12. 44에다 12 더하고 1 두 개 더 더해주시면은 56 더하기 2 56 더하기 2 58 네? 잠시만요. 3, 4, 12 하나 골랐고 4가지 중 하나 배열했고 4팩 2팩 계산하셨고 36 4,4 골랐으면 앞에서 배열하죠. 여기 4팩 2팩이 되겠죠. 4팩 2팩 2팩이니까 2, 6, 12 더해서 48입니다. 48에다 12 더하고 2 더해주시면 정답 62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앞에 배열만 좀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는 4팩 2팩이고 여기는 4팩 2팩 2팩입니다. 자, 다 더해주시면 정답 62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였고요.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 분리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중복조에서 배웠던 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약간 요거 생각만 해볼게요. 요거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써보자. 자, 유의 배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써보자.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다 써야 되거든, 이거. 3 곱하기 6. 그러니까 이게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쭉 다 써보세요. 끝에 있는 거 6 곱하기 6까지 쓸 수 있거든. 2 곱하기 3부터 6 곱하기 6까지 쓰고 그거 자체가 케이스 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이게 될 수 있는 6의 배수를 모두 다 내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 쓴 다음에 치역 그리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써볼까? 3 곱하기 2는 나중에 쓰자. 서로 자리 바꾼 거 나중에 곱하기 하면 되니까. 6 곱하기 1은 없습니다.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계속 내려가야지. 3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일단 순서 생각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자. 그렇지. 유의 배수 좀 내려 써봤어? 네. 2 곱하기 3부터 1 곱하기는 없어. 1은 없으니까 2, 3, 뭐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4 이런 거 다 써보는 거죠. 끝에 있는 6, 6까지 다 써보고 이제 그들을 F2와 F3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빠진 거 없지. 2, 3, 2, 6, 3, 4, 3, 6 그렇지 다 쓰고 그 6 곱하기 6 위에 선 하나 그려봐. 이건 케이스 좀 분류할게. 왜냐면 6 곱하기 6이랑 위에는 좀 다르잖아. 같냐 다르냐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총 몇 가지요? 6가지 곱하기 12가지로 계산해. 마시고 와. 유의 배수만 일단 내려 써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해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내려 써본 거 좀 확인해보자. 유의 배수는 6부터 끝에 있는 36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2, 3, 2, 6, 3, 4, 3, 6, 4, 6, 5, 6, 6, 6까지. 여기까지 쓴 거 괜찮아? 자, 여기서 구분을 하나 하시는 게 여기 6 곱하기 6은 F1랑 F3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니까 좀 케이스 분류를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들 전부 다 이렇게 좀 써봤지만은 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총 12가지로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들이 F2와 F3으로 선택됐다고 쳤을 때 이것은 이미 치역의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조건을 읽었을 때 여기 치역에 별표 쳐놓고 집합이라고 써두자. 우리가 읽는 치역이나 공역이나 정의역 등의 단어는 전부 다 집합입니다. 개념을 생각해보면. 집합을 왜 강조할 거냐? 치역이 집합일 때는요, 원소나열법 표기하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원소를 3번 안 쓴다 이거야. 이게 지금 F2랑 F3이 결정됐을 때 F2와 F3이 서로 다른 숫자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옆에 다른 게 하나 있겠죠. 여기에 그냥 문자를 아무거나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굳이 구분해준 이유는 F2랑 F3이 같게 되면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F2와 F3이 같은 6이라면 서로 다른 게 또 2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치역이다. 자,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말은 서로 다른 원소가 3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따라왔어? 그럼 치역을 먼저 써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럼 F2랑 F3을 살짝 그려보고 생각을 하시면은 몇 개 안 되니까. 이들은 지금 2, 3, 4, 5, 6 중에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3인 경우를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얘가 2고 얘가 4이면은 남은 4, 5, 6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되겠어? 하나만 더 고르면 되겠지, 치역을. 치역이 이미 2개가 확보됐기 때문에 요거를 고르는 가지수가 3C1이라는 거예요.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럼 일단 치역이 확보가 되긴 했어. 치역을 3개로 완성시켜갖고 이제 함수를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F2가 2로 갔고 F3이 3으로 갔고, 자, 그럼 이제 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자, 4, 5, 6한테 가서 물어볼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4를 선택했다고 할게, 이 3개 중에서. 그럼 4와 5와 6은 2 또는 3 또는 4로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중복해도 괜찮지?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3, 3, 3을 해서 뒤에다가 3의 세제곱을 걸 거야. 근데 이거 다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은 2 또는 3 또는 4라고 갔는데 이들이 모두 2 또는 3으로 가는 건 돼? 안 돼? 안 되겠지. 4라는 치역이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야. 자, 그래서 뒤에다가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거는 2 또는 저거로 가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뒤에다 이렇게 곱할 거야. 요거 전체에다가 여사건이죠. 치역이 2개로 다시 되는 경우 여사건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에다 8을 빼면 19까지 곱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들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 이들에 대한 계산은 처음부터 해서 3C1 곱하기 12 곱하기 19로 한 번에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게 2,3부터 5,6까지 계산 결과였어. 자, 그럼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요거죠. F2랑 F3이 둘 다 똑같은 6으로 결정됐을 때 6이 아닌 서로 다른 원소 2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남은 것 중에 또 골라야겠죠. 자, 얘네 둘 다 일단 6이 됐어. 6이 됐으니까 그 남은 치역은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일단 골라주는 게 4C야. 4C로 풀이를 시작할 수 있고, 이것도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2, 3, 4, 5, 6이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남은 것 중에서 2랑 3을 치역으로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나는 화살표를 2, 3, 6으로만 보내야 되는데 6으로는 이미 2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 5, 6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자, 4, 5, 6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이거 기준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거 2랑 3이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뭘 구분을 해줄 수 있냐면은 얘들 중에서 6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좀 가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6으로 좀 보내볼게. 하나를 6으로 보내면은 나머지 5랑 6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 3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게 6이 하나 날라왔다고 쳤을 때 5가 6이 2,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치역을 모두 확보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른 것도 보여줄게. 만약에 6으로 가는 게 이제 2개라고 생각해봐.
자, 이러면은 2랑 3을 치역으로 다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4, 5, 6 중에서 6이라는 함수 값을 1개 이하 가져가겠죠. 이 말이야, 괜찮아? 방금 봤듯이 2개 이상인 6으로 날아가면 치역을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케이스를 좀 나누자는 거야. 이들 중에서 첫 번째 6이라는 함수 값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와 미포함하는 경우 좀 나눠볼게요. 이들은 모두 다른 경우니까 케이스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6을 포함했다고 쳤을 때는 얘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럼 4, 5, 6 중에서 그냥 하나를 보내시면 돼요. 자, 풀이가 3C1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6으로 보내봤을 때는 그럼 남은 게 5, 6이고 2, 3이니까 뒤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죠. 자, 여기 총 6개. 따라오고 있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자. 6이 미포함되는 경우도 따로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6이 없다고 치면은 얘네들 전부 다 2 또는 3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시작이 2의 세제곱을 해볼게. 자, 이번에도 일단 시작을 2의 세제곱을 할 건데 이거 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뭘 빼야 되죠? 몰빵을 빼야겠죠. 이들이 모두 다 2로 가는 경우나 이들이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 2개를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말고는 더 없잖아요. 아까 봤듯이 6을 2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는 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6 더하기 6이다 해서 전부 다 더해서 12가지의 만들 수 있는 함수 가짓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미 처음에 계산한 게 4C2였기 때문에 뒤에다가 6 더하기 6을 곱해주고 이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벨 3의 3번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충분히 중복조합이 아니더라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치역에 관련된 조건은 최근 3개년